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소장 최승민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의 성질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특징 잘 들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는지, 필요하면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꼭 조정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기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장기수선 계획의 법리,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성질,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의 성질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지 2개 조항밖에 없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30조 딱 2개 조항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길고 내용이 복잡할까요?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선 주기에 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 지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의 성질과 집행 방법, 그리고 유의할 사항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장기수선 계획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검토해 놔야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지 등등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은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령은 3년마다 검토를 해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목이 필요한지, 더 추가할 게 있는지, 또 수선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와 맞는지, 또 비용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일 텐데, 이 비용에 관해서는 각 여러 가지 공사의 종류, 그다음에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뭐니, LH공사에서 공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할 것은 뭐니, 실제 시공 사례 단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은 시행규칙에 있는 항목들이 자기 단지에 있는 시설물이면은 그거는 필수적으로 포함시켜라. 다만 필요한 그 시설물들을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또 삭제할 수도 있다, 없으면. 근데 주요 시설이라고 판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 뭐로 귀결되는 거니, 비용 부담자가 입주자냐 아니면 입주자 등이냐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은 뭐니, 얼마나 세분화할 거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항목만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따라서 금년에 할 거를 내년에 한다든지, 내년에 할 걸 금년에 땡겨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시행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마다 검토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3년마다 검토한다는 말은 모든 항목을 다 한꺼번에 검토하는 정기 조정만 조정이라고 보지, 검토라고 보지, 일부만 검토하는 것은 조정이라고 검토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전면 조정을 했고 2013년도에 일부 조정을 했으면 2012년도부터 1, 2, 3년 후에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기수선 계획 항목에는 없는데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소장은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목 선택도 어렵고 수선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나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기게 되죠. 근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수반되죠. 이렇게 비용이 수반되는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에는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그 비용을 쓰되 이때 쓰는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3년마다 검토하지 않는다든지 또 검토 내용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든지 또 이걸 보관해 두지 않는다든지 또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흔히 말하는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수선 충당금의 미적립 속에 아직까지 부적 적립에 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규약에 있는 요율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대표회에서 우리 이번에 얼마만 걷자 이렇게 의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전부 관리규약 위반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 73개 항목이 있죠. 근데 그걸 세분화해 보면 숫자도 그렇고 항목도 그렇고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이라는 그 시기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검토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대표의 의견을 받아둬야 되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전부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관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 거니? 앞으로 향후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했다, 교체를 했다, 수선을 했다. 그러면 이 모든 기록은 다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내용을 전부 K아파트에다가 공개해놔야 됩니다. 또 가끔 긴급 보수를 할 경우가 생기죠. 긴급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선 긴급 상태를 보고하는 것을 대표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공사를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은 아직 조정 안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서 반드시 이 현상과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정해놔야 됩니다.